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최후의 그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또 이제 그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또 했다. 얼마 전에 그 했잖아요. 근데 또 했다. 두 번째 했다. 이런 데 보도가 나오는데 두 번째 한 게 내용이 뭐냐. 이걸 발표를 안 하는데요. 제가 민주당의 그 패널들 통해서 취재본 바에 의하면 제 예상이 맞는데 뭐냐. 저번에 했던 거는 이게 그 밝혀졌죠. 공직선거법에 보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허위사실 중에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하면 이제 그 처벌되는 5년이야. 여기 행위는 너무 넓은 거 아니냐. 허위사실 공표의 범죄에서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밝혀졌죠. 그런데 이번에 또 두 번째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걸 두 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용이 다르다는 걸 했고, 제가 어제 그 주진우 의원하고 통화해서 서로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민주당 패널한테도 똑같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맞지 않나. 뭐냐면요. 이거죠. 지금 법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18조 19조. 거기에 보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있잖아요. 피선거권이 없는 자. 거기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넣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요걸 민주당이 100만 원은 너무하지 않냐. 차라리 한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게 노잖아. 요 부분을 위헌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패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서류를 본 사람은 없어. 그러게 제가 그렇게 주진우 의원하고 추측을 했고 아마 그게 맞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한 게 뭐냐. 선거 비용 민주당도 434억을 토해내야 되잖아. 그렇잖아. 100만 원 이상 무효가 되면 추천한 정당도 434억 토해내야 되는 요거까지도 위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요걸 추측입니다. 앞에 거는 거의 맞는 거고요. 안 그러면 두 번 낼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거의 확실한 거는 피선거권 100만 원. 요게 위헌이다. 너무 작은 액수로 피선거 박탈하면 이재명이 어떡하냐. 요 부분은 거의 확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진우나 저나 요 민주당 요놈들이 자기들도 연대해서 434억을 토해내야 되잖아. 요 부분도 위헌하지 않았을까. 요거는 저의 합리적 추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는요, 아주 고등법원의 6부잖아. 최은정. 6부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뭘 잘하고 있냐? 요거는 빨리 결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빨리 기각할 필요가 없다고. 위헌법률 제청을 해버리면 이게 재판이 중단되니까 그럼 이게 난리 나지. 그러니까 근데 미리 기각하면요. 미리 기각하면 바로 이게 헌법소원한다고.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있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6일 날 선고하면서 그때 이재명 측의 위헌법률 심판은 기각합니다. 그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뭐 대법원 가가지고 이제 또 하겠지. 헌법소원 늦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게 이재명 측에서 두 번의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이걸 인용되리라고는 생각 안 할 거야. 옛날에도요. 이재명이가 옛날에 김만배가 비토 배우로 권순일 통해서 그때 경기도에서 할 때도 300만 원인가 고등법원에 받았잖아요. 근데 대법원에 가가 권순일이가 파기환송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때도 대법원이 또 똑같은 걸 위헌법률 심판 신청했는데 그때도 선고할 때 기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번 기각됐고 이게 여러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왜 이재명이가 왜 하느냐? 이게 좀 두 가지 꼼수가 있다. 이걸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두 가지 꼼수가 있다. 왜 하느냐? 첫째, 바로 이게 헌법소원을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헌법소원. 왜?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안 받아주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때 헌법소원은 뭐가 된다? 가처분이 된다. 가처분이. 그러면 이게 40여기까지 임명되면 40이나
마은혁이나 문영배나 이게 지금도 있으니 그러면 이게 6명이 되면 가처분이 받아들이면 재판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마은혁이를 임명하려는 게 여러 의도가 있는데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윤 대통령이 기각될 것 같으니까 막 서두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헌법소원하려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4월 18일 전에만 가처분이 되면 그러면 이게 확실한 5표 아니냐. 그 한 표만 하면 된다, 한 표만. 이런 게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는 거예요. 헌법소원하겠다는. 옛날에 2019년에 경기도에서 할 때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파기환송됐잖아, 권순일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헌법소원 안 했지. 파기환송됐으니까 무죄.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저는 헌법소원까지 간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5표가 있다는 거예요. 4월 18일 전이면. 4월 18일 전이면. 아마 3월 26일 날 기각하면 바로 이게 대법원에 7일 내에 상고하면서 헌법소원을 바로 낼 거야. 그러면서 이게 가처분을 신청하면 그러면 4월 18일 전이잖아. 그러면 이게 있고 만약에 임명하면 한 표만 가져오면 되거든. 6인이니까. 이런 게 첫째 음모가 있다. 헌법소원. 그때는 이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안 해주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은 돼도 헌법소원할 수 있고 가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게 첫째 꼼수다.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무시무시한 음모. 최후의 수단. 두 번째 뭐요? 아니 위헌법률이라는데 왜 법원에서 안 받아줘? 우리 국회가 법 만드는 데 아니야. 위헌법률은 폐지하면 되지. 개정해버리면 되지. 이 음모가 있단 말이야. 이걸 지금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해놨고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 이 공직선거법의 행위 부분을 빼버리는 거야. 법을 바꿔버린다고. 또는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무효인데 이번에 항소심에 벌금 좀 깎이면 1000만 원 이상 무효로 또 바꿔버린다고. 그 다음에 정당이 왜 보조금을 토해내느냐. 법을 바꿔버린다고. 이게 제가 제일 마지막 최후의 수단 경고한 거 아닙니까? 법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위헌법률이다. 떠들고 지금 이게 공청회도 하고 벌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요. 이걸 막아야 된다고. 이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모르는 분은 이게 법이 바뀌면 자꾸 이게 소급료가 없으니까 이재명 사건에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식한 소리라고. 법이 바뀌면 아예 옛날에 완전히 끝난 사건은 적용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은 법이 바뀌면 형법 1조가 그렇다고. 형법 1조가 행위시법 중인데 행위시법. 근데 당사자한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폐지되거나 형이 또는 이게 감경이 되게 형량이 줄어들면 그럼 이게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은 적용된다 소급해서.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끝 안 났잖아.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니까 만약에 법이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 법이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개정이 되면 그게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아니 폐지가 되면 면소 판결한다 했잖아. 면소. 그 다음에 형이 가벼워지면 가벼운 형을 적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업무력이 반드시 분쇄해야 된다. 이걸 경고를 해야 된다고. 첫째가 이게 헌법소원 만이까지 해서 가처분으로 재판을 중단시키는 요 업무가 있고, 이거는 이게 분명히 할 걸로 봐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게 그냥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무죄가 나오면 그럴 필요 없지. 근데 무죄가 안 나오고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막 나오고, 아니면 이게 벌금 500 뭐 어떻게 놓더라도 이러면 이게 바로 저는 실행할 걸로 봐요. 바로 실행할 걸로.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헌법소원도 있고. 그 다음에 처벌 조항을 100만 원을 올리는데, 근데 올리는데 뭐 지금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와버리면 벌금 500, 1000 올려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결과를 보고 아마 법을 바꿀 거고요. 확실한 거는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부분을 빼는 거는 할 거로 저는 무조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2심에서도. 따라서 앞으로 3월 26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재명으로서는 마지막 두 가지 최후 발악 수단이 있다. 유죄가 나왔을 때. 물론 자기들에게 뭐 무죄를 확신한다고 떠들지만요. 근데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히 백현동, 이거는 김인섭이가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됐는데 이게 뒤바뀔 가능성이 있냐고요.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최후의 수단 두 가지를 쓴다. 헌법 소원하고 그다음에 그 법을 개정하는 이걸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그다음에 그 두 번이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거는 아마 내용은 다를 거다. 앞에 거는 분명하고 형법, 공직선거법의 그 허위사실 공표 그게 분명하고 뒤에 거는 제가 여기 취재한 거하고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아마 이제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요 조항 더 나아가면 이게 민주당도 434 토안이는 요 조항까지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공개를 하라. 야 이재명 변호인단 왜 공개를 안 하냐? 위헌법률 심판을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왜 공개를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잖아. 좀 추측하고 제가 취재한 거는 들은 이야기지만 민주당 편들한데 공개라고 왜 몰래 국민들 몰래 당당하면 법률이 위헌이라며 근데 왜 공개 안 하냐? 무슨 법률이 위헌인데 왜 공개 안 하냐? 빨리 이게 공개라 이렇게 그 촉구를 하고요. 이재명의 그 최후의 발악이 시작됐다. 두 가지 꼼수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고 특히 제가 헌법소원 가처분 마흔위까지 해서 요 문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제가 경고했잖아요. 특히 공직선거법을 바꾸면 면소가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 근데요. 막아내는 방법이 이게 문제. 막아내는 방법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너는 이게 막아낼 수가 있어. 거부권 행사하면.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막아낼 수 있잖아. 근데 진짜 걱정은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근데 대법원 재판이 안 나와. 그러고 나서 이게 법 개정해버리면요. 누가 막아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고 국회가 민주당인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기 전에 빨리 지금 우리한테 좋은 거는 대통령 탄핵 재판은 늦게 나고 이재명이는 3월 26일 나니까 하여튼 이재명이가 대선 전에 그 대법원 판결만 놓으면 아무리 꼼수를 써도 최상목이든 뭐 한덕수든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진짜 위험한 거는 이놈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질질 끌어서 대법원 선고되기 전에 대선이 있어버렸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거부권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선거법 바꿔버리면 그냥 면소예요. 이거는 뭐 저로서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이재명 재판을 빨리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해서 대선 전에 무조건 끝내주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 전에 법 바꾸는 거는 한덕수나 최상목이 막아낼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제약이 됐을 때는 100명 배신자가 많이 놓으면 안 되지. 많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피말리는 재판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요. 저 이재명의 그 꼼수는요. 흔히 민주당 패널이나 변호사도 많이 알기 때문에 흔히 꿰뚫어보고 저기에 계속 방송마다 경고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추악한 최후발악 꼼수는 끝까지 저 경고해서 분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